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2016년 마지막 기출문제 3과목, 그 중에서도 3과목 마지막 과목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념적으로 객체와 관계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객체 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 관계도. 학생이라는 테이블, 과목이라는 테이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이 사각형을 객체 또는 테이블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객체 관계도.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개론물 있죠. 개론물.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개념적 단계, 논리적 단계, 물리적 단계, 세 단계인데, 특히 이 객체 관계도는 개념적 단계에서 작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개념적으로 객체와 관계를 구성한다. 두 번째,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을 객체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객체 인스턴스가 아니라 속성에 대한 설명. 객체의 특성,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트리뷰트. 그러면 객체 인스턴스는 뭐냐?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고객. 객체 이름이죠. 고객이라는 아까 사각형. 고객. 그 다음에 그 고객 안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적립금 등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속성.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 정소와 주소는 서울시, 연락처, 적립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는 튜플이라고 하죠. 튜플. 즉 튜플을 다른 말로 객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튜플의 집합을 객체 집합 또는 우리는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 하나하나의 튜플을 객체 인스턴스, 튜플의 집합을 카디널리티 또는 객체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타입은 객체 이름, 테이블명과 속성을 객체 타입이라고 본다는 거. 따라서 객체 인스턴스가 아니라기는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객체와 관계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ER 다이어그램, 아까 있죠. ER 다이어그램, ERD. E가 객체, 엔티티, R은 릴레이션, 관계, 다이어그램, 그런 의미입니다. 관계는 객체 관계와 속성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객체고, 이런 것들은 속성입니다. 어트리뷰트, 속성. 이렇게 해서 객체 관계에 대한 내용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하나, 객체, 아까 우리가 사각형이었죠.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한다. 예전에 가상의 세계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42번 DML 데이터 저작어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SQL 언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SQL 언어라고 하죠.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저작어, 데이터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정의어는 create, alter, drop.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외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create,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이거는 영어를 모르면은 alter, drop 이렇게 하겠죠. 콘크리트를 할 테니까 drop 이렇게 DDL의 종류 3개, 콘크리트, 할터, 드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ML에는 4개가 있어요. 우선 삭제와 검색이 가장 유사해요. 딜리트, 삭제는 딜리트, 검색은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삽입은 형태가 전혀 다르죠. insert into value. 수정은 update, set where.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틀리게 해서 옳은 거 찾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DML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elete, create가 아니죠. delete, update, select, 그 다음에 inser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DML은 비절차식 언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절차식 언어. 현재는 4번
크리에이트, 콘크리트, 할터, 드럽, 드럽.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2번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쿼리 실행 시 패턴을 묻는 메시지. 뭔가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들은 자, 4개 변수입니다. 자, 간략히 쿼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매개 변수 쿼리는 조건을 작성을 할 때 이 대괄호와 함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선택 쿼리, 요약 쿼리, 매개 변수, 크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쿼리 파일이 있습니다. 자, 43번, 44번 예제입니다. 자,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기 쿼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 쿼리 디자인으로 이 제품 테이블을 밀어넣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 테이블을 이렇게 밀어넣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 배송업체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단순 쿼리입니다. 단순 쿼리. 자, 선택 쿼리 또는 단순 쿼리. 여기서 나는 자, 여기 한진들만 한번 보고 싶어요. 한진 택배만. 자, 그러면 디자인에서 여기 배송업체 부분에다가 한진 택배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업체 중에서 한진 택배만 보여줘요. 한진 택배만. 자, 그런데 매개 변수 쿼리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배송 업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했더니 물어본다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진 택배라고 쓰면 한진 택배들만 나옵니다. 단순히 여기다가 업체명을 직접 작성을 하면 선택 쿼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써서 물어보면은 뭐라는 거죠? 자,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 쿼리. 자, 이번에는 요약 쿼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쿼리. 자, 요약 쿼리는 여기다가 주문 비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나머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배송 업체끼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이란 끼리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끼리끼리 모아서 합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계를. 아, 그랬더니 우체국 7,000원, 한진 15,000원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선택 쿼리가 있죠. 자,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풀어오면은 한진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걸 그룹 모아가지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합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 뭐 얼마 끼리끼리 모아서 평균 합계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약입니다. 요약. 따라서 요약 쿼리란 집계함수 sum, average, 뭐 count, max, min 등을 이용하여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이다. 선택 쿼리, 기본적인 단수 쿼리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 또는 기존 쿼리를 이용하여 특정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쿼리다. 자, 매개 변수는 입력을 받아야 돼.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크로스탭은 쿼리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 자,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 거냐? 43번, 44번 예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최대 3개까지 뭐를? 행머리 글로. 자, 주머니를 행머리 글로 줘볼게요. 하나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2개, 3개 가능한데 귀찮으니까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열머리 글은 하나만 됩니다. 열머리 글은 무조건 하나만 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머리 글에는 업체별로 봐보겠습니다. 업체별로. 자, 그리고 뭘 계산하겠다고? 주문 비용에 대한 총계 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침을 했더니 주문일 열머리글, 행머리글,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여기 한진, 택배, KGB 이 위쪽은 열머리글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 행머리글별, 열머리글별 합계나 평균, 즉 행과 열에 대한 합계 평균 등을 나타내는 거. 자, 합계 평균 개수에 같은 요약값과 열과 자, 행방향의 형태로 행머리글은 3개까지, 열머리글은 1개까지 12년, 14년, 15년, 15년 자주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죠. 쿼리 중에서 크로스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도 14년에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3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우편 레이블 마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레이블 마법사도
종종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2016년에는 2회 때 한 번 나오고 또 3회 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뭐 이렇게 마법사로 완성된 우선 우편 레이블 마법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닫고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편 레이블 여기 있습니다. 보고서 만들기에 보고서의 레이블을 클릭을 하면 우편 레이블 마법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열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뭐 2개, 1개 용지 또는 연속 낱장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이렇게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 글자 색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네요. 글자 크기 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주문 비용 이렇게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자,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더 이상은 엔터가 안 내려오네요. 3줄밖에 안 돼요. 얘는 3줄밖에. 자,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얘를. 자, 얘는 더 많이 내려오네요. 아, 이게 종류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놓고 한번 여러 번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옆으로. 그랬더니 한 줄에는 10개만 넣을 수 있다네요. 한 줄에는 10개만. 아, 그럼 너무 많이 넣은 것 중에서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정렬할 건지 정렬 기준을 잡고 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디자인을 가면 디자인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인쇄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여기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열을 아까 우리가 하나로 잡은 것 같아요. 하나로. 에이, 다시. 자, 이번에는 2개짜리 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가서 레이블로 가서 자, 하나짜리 잡았는데 3개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개짜리로. 자, 역시 자, 이렇게 여러 번 넣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넣어봤자. 자, 그리고 밑에는 엔터를 쳐서 주문일 엔터 쳐서 주문 주소. 자, 주문 번호별로 정렬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오죠. 3개가. 자, 열을 이용해서 나는 2개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간격이 있습니다. 열 간격. 자, 이 간격이 너무 짧다. 그러면 나는 2 정도 또는 1.5 정도 이렇게 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법사로 완성된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간격이라든가 여백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왼쪽 여백이 너무 많은데 왼쪽 여백을 한 10만 줄까? 이렇게 여백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 간격이라든가 여백을 조정할 수 있고 아까 들어가면서 레이블 크기, 텍스트 모양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정렬 기준도 지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자, 마법사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 지정은 지정 시 우편물 레이블에 추가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5개다? 자, 전체 5개라는 말이죠. 전체 5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줄에도 최소한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한 줄에만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 5개라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레이블, 우편 레이블이라는 건 편지 봉투에다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우편 발송을 위해 편지 봉투에 붙일 주소를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넣을 때 텍스트, 숫자,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에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비고가 있어요, 비고가. 자, 그런데 우편 레이블 마법사에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자, 맨 밑에 비고가 없어요, 비고가. 왜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비고만 없습니다, 비고만. 자, 비고만 없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비고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예, 아니요, 첨부 파일 등은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에서. 그런데 메모, OLE, 자, 아까 비고가 메모 형태입니다. 메모, OLE, 다시 볼까요? 자, 메모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메모, OLE, 하이퍼링크는 마법사 수준에서는 안 되고 마법사가 끝난 다음에 레이블을 보고서 디자인으로 자, 어떤 게 끼었죠? 자, 이런 디자인에서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비고 이런 식으로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법사 수준에서는 메모, OLE, 하이퍼링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 그 외에 15년 4회, 3회 때 나왔던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 거래명세표,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것들은 업무 문서 양식. 그 다음에 크로스텝 쿼리가 아니라 크로스텝 보고서 내용들도 종종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문제.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 자, 정렬 수준은 그룹 및 정렬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수준을 삭제하는 경우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구역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은 자동으로 본문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를 한번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룹 머리글,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이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우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걸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우선 여기서 이렇게 그룹 머리글과 그룹 머리글에 대한 그룹 머리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메뉴에 그룹화 및 정렬. 자, 머리글과 바닥글. 내역 번호가 머리글입니다.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현재 내역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을 없애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머리글과 함께 컨트롤이 삭제됩니다. 이 안에 내역 번호가 있어요. 내역 번호 없어져 버렸어요. 일이 들어왔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또 여기 계산하는 거, 여기에도 계산하는 게 있지만 여기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닥글도 없애보겠습니다. 표시 안 함. 그랬더니 삭제됩니다. 예,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에서는 본문으로 다 온다고 그랬어요. 본문으로. 자, 모든 컨트롤은 자동으로 본문으로 온다? 네버. 그대로 다 함께 삭제가 돼버립니다. 자,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얘를 닫고 얘는 삭제돼 버렸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이렇게 쭉 나오죠.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룹, 2번 그룹, 3번이 어디 갔죠? 3번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번이. 3번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왜 3번으로 넘어갔지? 여기 아직 공백이 많은데? 자, 보겠습니다. 공백이 많은데도 넘어간 이유가, 자, 여기서 보시면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3번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3번이 조금 넘어가다가 뒤로 잘려버려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지만 새롭게 같은 페이지에 출력하려고, 자, 그래서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 그랬더니 1번, 2번, 3번이 밑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3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는 말은, 자,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한다는 말은, 자, 일부가 잘리더라도 일부가 잘리지 않게끔 다음에서 시작하게끔 이 공백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는 말은 선택한 경우 페이지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페이지 나머지 공간, 아까 밑에 조금 여유 공간 있었죠. 그 공간에 전체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빈 공간으로 두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룹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간격, 텍스트인 경우 전체 값, 첫 문자, 두 문자,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룹을 설정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전체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첫 문자 보이시나요? 자,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자, 전체 값 첫 문자 같으면, 처음 두 문자가 같으면 사용자 지정을 해서 또 같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룹 간격은 레코드가 그룹화하는 방식을 설정하며, 텍스트인 경우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으로 그룹을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라든가 그룹 바닥글을 삭제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도 함께 삭제된다. 그런데 여기는 본문으로 이동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6번. 자, 보고서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자, 각 보고서 구역은 우리가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보고서 머리글이죠. 보고서 머리글. 자, 보고서 머리글은 한 번만 나옵니다. 자, 머리글은 첫 페이지 한 번만.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자, 그리고 집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한 집계 함수. 즉 sum, average, max 이런 거 있죠. 자, 함수들. 자, 뭐 sum 여기서는 avg를 사용하죠. XS에서는. 그다음에 count 이런 함수들을 이용한 집계 함수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보고서 머리글은 집계 정보 함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함수들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냐?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이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 상단, 머리글은 상단이고 바닥글은 하단이겠죠. 매 페이지 상단 하단과 날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날짜나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영역,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따라서 이 경우는 집계 함수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고서 머리글은 집계 함수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 위에, 맨 위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에서 반복됩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 한 번만,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에 바닥글은 한 번만 나오겠죠. 그룹 머리글은 그룹마다 나오겠죠. 그룹마다. 자, 본문은 실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행위에 한 번씩 출력되며 본문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보고서 머리글은 집계 함수를 표시할 수 있다. 없는 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다 라는 거. 자, 47번 문제. 서비스 테이블에 이렇게 등급, 비용, 번호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자, 등급, 비용, 번호. 그 중에 번호는 기본키네요. 기본키. 자,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인서트 into 서비스 테이블에 등급과 비용을 추가해라. 등급은 C고, 자, 비용은 7,000원이다. 자, 여기도 있네요. 인서트 into. 여기는 번호까지 추가를 했네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 추가하고 1번의 경우에는 번호를 추가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번호가 기본키네요. 자, 1처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데 번호가 기본키이다 보니까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본키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늘 비워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죠. 개체 무결성. 기본키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개체 무결성 때문에 공백으로 두거나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만약 얘가 기본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1번처럼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47번 문제 SQL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SQL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줄을 바꿔서 자, 한 줄이 지워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지에 한 줄로 쭉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서비스 있습니다. 서비스. 자, 등급, 비용, 번호. 현재 테이블을 보니까 번호가 기본키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모드에서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추가된다고 하네요. 뭔 일이지?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왜? 널로 설정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다시 서비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번호를 기본키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키 풀었어요. 기본키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추가된다고 그러네요. 혹시 또 얘 눌러버리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C700 여기 있는 C700에 들어갔고 번호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번호는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기본키가 되어버리면 개체 무결성, 공백이라든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개체 무결성 때문에 1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자, 47번에는 1번이 틀렸고 2번에는 업데이트, 뭐 C등급을 D등급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비용의 1.1을 곱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보십시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SQL 구문에다가 자, 얘는 닫고
자, 여기를 지우고 이대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안에 C라는 등급 있죠. 이 C라는 등급들이 D로 변경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고 4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서 테이블에 정가 필드가 1000 이상이면서 2000 이하, 1000 이상 2000 이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1000입니다. 여기가 2000이에요. 1000 이상이죠. 1000보다 큰 거, 2000보다 작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AND 구문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OR로 갔죠. 인도 OR입니다. 자, 1000, 2000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 OR은 OR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AND 조건, 교집합의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AND, between A and B 형태의 4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 3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정가가 만이네요. 10,000이 아니라 만. 정가가 10,000 이상, 정가가 20,000 이하 사이에 AND를 두고 여기는 정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49번 문제. 사원 테이블에 주소가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 연도가 오래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0년, 2016년이죠. 오래된 옛날 연도에서 최근 연도로 2010에서 2016으로 올라오는 건 오름차순이죠. 자, 이렇게 오래된, 최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오름인가 내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날짜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최근 연도 2016에서 2016년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연도부터 최근 사원의 순서. 그러면 오래된 거에서 최근으로 가는 거니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오름차순. 순서는 select from where order by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오름차순이 적용된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름차순. 1번과 4번. 얘는 descending 내림이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여기는 order by가 where 조건 먼저 왔어요. where 조건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select from where 주소가 서울인 사람을 고르되 검색하라되 order by 순서 입사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설정해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자,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자, 14년 1회와 14년 3회 때 유사한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인덱싱된 테이블의 레코드셋 개체에서 현재 인덱싱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현재 레코드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코드셋 개체에 찾는 검색을 하는 명령어는 seek와 find 두 가지가 있습니다. seek와 find. 자, find는 지정한 기준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만 합니다. find는 지정한 기준에 맞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만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현재 레코드로 검색해서 현재 레코드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정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현재 레코드로 설정을 하는 게 객체의 메서드가 seek라는 겁니다. seek. 그래서 50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seek와 find, seek로 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seek와 find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모듈에 관한 문제. 모듈도 14년 1회 때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듈의 종류를 여러 종류로 놓고 이 항목이 틀린 항목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모듈의 종류는 클래스 모듈과 표준 모듈, 기본 모듈이라고도 하고 기본 모듈과 클래스 모듈로 구분된다. 기본 모듈은. 자,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는 표준 모듈만 가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는 클래스 모듈, 기본적으로 클래스 모듈을 사용하고 또 폼과 보고서를 연결하는 폼 모듈, 폼에 연결되면 폼 모듈, 보고서에 연결되면 보고서 모듈이 되겠죠. 자, 사용자 정의 개체를 할 때는 그래서 클래스 모듈과 그 폼 모듈, 보고서 모듈들이 있다. 즉 여기는 전혀 다른 표준 모듈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선언부에는 변수란 우리 A는 13 이런 게 변수죠. 이런 게 상수고. 자, 그 다음에 외부 프로시저를 불러오는 겁니다. 각각 프로시저를 불러올 때는 프로시저는 펑션이나 서브 프로시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폼의 이벤트 프로세스를 학생한 모듈은 자, 폼과 함께 저장된다. 폼에 연결된 모듈은 폼과 함께. 자, 여기 아까 폼 모듈, 보고서와 연결된 건 보고서 모듈, 모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 사용 재정의를 개체를 할 때는 표준 모듈이 아니라 일반적인 클래스 모듈과 폼과 연결된 폼 모듈, 보고서와 연결된 보고서 모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53번 문제. 기본 키에 대한 설명. 아까 우리가 앞서도 기본 키에 대한 문제를 봤었죠. 자, 기본 키 문제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52번 문제. 여기 52번 문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 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사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얘는 닫겠습니다. 자, SQL 문제는 닫고,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디자인에서 자, 기본 키를 설정하고 풀고 디자인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키로 설정된 건 널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력하려고 할 때 번호는 없이 입력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널, 공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키로 설정된 값에는 항상 고유한 값,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유한 값, 즉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또 널, 공백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개체 무결성. 즉 기본 키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무결성을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관계가 삭제된다. 자, 한번 가서 봐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52번 문제, 여기에 4번의 기본 키가 있습니다. 이 기본 키를 한번 해제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서 4번하고 4번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게요. 자,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서 이 4번 기본 키죠. 기본 키를 풀면 기본 키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 바꿀 수가 없어? 문제에서는 기본 키를 풀면 관계도 같이 삭제된다라고 그러는데 기본 키 자체가 안 풀어져요. 기본 키를 바꾸거나 제거하려면 먼저 뭘 한다? 관계부터 삭제를 해라. 자, 여기서는 기본 키를 해제하면 관계가 삭제된다고 그러는데 기본 키를 해제하려면 먼저 관계를 삭제해야 된다. 즉 기본 키를 해제하려면 관계가 삭제되지 않는다. 관계도 기본 키도 해제가 안 되는 거죠. 기본 키도. 자, 52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53번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는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기본 폼과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의 연결은 똑같아야 됩니다.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을. 자, 연결을 하려면 두 필드가 모든 형태가 다 같아야 됩니다. 형식도 같아야 되고 필드 크기도 같아야 되고 중첩은 7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도 하이폼으로 연결하고 나중에 이제 필드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이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은 기본 폼을 하이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것이다. 즉 기본 필드 연결을 통해서 기본 폼과 하이폼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한다. 즉 기본 필드 연결은 반드시 형식과 필드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52번, 여기도 52번입니다. 여기에 4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둘이 관계를 맺으려면 텍스트 6글자네요. 여기도 텍스트 4번이 텍스트 6글자. 형식과 데이터 형식이 모두 일치해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자주 출제된 문제 형태 같죠? 최대 7개까지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 자,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액세스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에 들어가서 관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계를 우리가 클릭을 해서 자,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굵게 됐을 때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삭제 가능합니다. 또다시 연결하려면 이렇게 끌어다가 4번과 4번을 연결합니다. 자, 이때 이 4번은 기본 키이기 때문에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연결되는 얘는 외래 키라고 부릅니다. 자, 이 4번은 외래 키가 되고 이 4번은 기본 키가 됩니다. 즉 기본 키와 외래 키는 1대 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1대 다의 관계가 되죠. 무결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무결성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부속 코드로 하고 싶은데 근데 이쪽에는 부속 코드가 없네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조인 유형. 자, 두 테이블에 똑같이 일치하는 것만 찾아라. 또는 52번 이쪽에는 모두 차지하고 얘는 일치된 것만 찾아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모두를 나타내고 이쪽은 얘하고 연결되는 일치되는 것만 찾아라. 이렇게 해서 조인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에서 무결성, 조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A 테이블과 A 테이블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사용하는 두 테이블의 관계는 1대 다로 된다라고 그랬죠. 자, 기본 키와 외래 키 1대 다의 관계가 지정된다. 이미 디자인 상태로 열려있는 테이블에 대한 관계 설정 시 자동 저장되어 닫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직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놔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항상 무결성 만들기 안 된다고 그래요. 현재 다른 사용자나 처리 과정에 사용 중이므로 네가 이거 지금 열어놨잖아. 네가 열어놔서 안 되는 거잖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디자인 모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놔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는 되려나요? 자, 이렇게 다시 관계를 설정하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또 안 되네. 역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가 하라는 거죠? 관계를 설정하려면 테이블은 무조건 닫아야 된다. 디자인이든 데이터 시트든 무조건 닫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있는 테이블의 관계 설정 시 해당 테이블은 자동으로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테이블에 대한 관계 설정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열려있는 테이블, 디자인 보기든 데이터 시트 보기든 무조건 닫아야 된다. 신유형이네요. 신유형.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제거하려면 관계를 클릭하고 더 굵게 표시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삭제해봤죠. 딜리트를 누른다. 자, 55번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문제. 입력 마스크 LA09샵. LA에는 영군의 가게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LA에는 영구샵, 영군의 가게. 자, L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L은 한글과 영문만 올 수 있습니다. L의 자리에는 한글과 영문만. 그런데 숫자가 왔으니까 너는 땡.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요. A는 한글, 영문,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한글 왔으니까 상관없죠. 숫자가 왔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왔습니다. A는 한글, 영문,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AND는 모든 문자에 공백도 가능합니다. 공백도. 모든 문자. 특수 문자도 막 가능한가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N이 없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영구샵 보겠습니다. 영구샵. 0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9는 숫자도 가능하고 공백도 가능하고 샵은 9와 같으면서 숫자 공백 가능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82 국가번호죠. 국가번호. 이렇게 앞에 플러스를 누르려면 샵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샵은 숫자와 플러스 마이너스 공백 등이 가능하죠. 그런데 맨 뒤에 영문자가 왔어요. 영문자는 못 와요. 그렇죠? 샵은 숫자 공백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키워드만 옵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땡이고 5번 자, 영구 샵은 전부 다 숫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론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2번처럼 해가지고 A 상 3, 4 플러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호들도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간에 뭐 여기에가 플러스가 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55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1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13년, 15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각 기호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가겠습니다.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 개의 컨트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렬할 수 있다.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 자, 위에서 아래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 또는 왼쪽에서 아래 또는 처음 설정된 상태에서 탭 순서가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선 도형들은 삽입을 할 수가 없으며 자,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하여
자, 삽입을 할 수가 없으면 삽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자, 아무튼 삽입을 할 수가 있다.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하여 폼을 닫는 매크로로 실행시킬 시 닫는 단추를 만들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56번에 관련된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레이블들이 막 삐뚤삐뚤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정렬에 가서 아래쪽으로 한번 쫙 맞춰볼게요. 아래쪽 이렇게 정렬의 순서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 순서에 가서 보시면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자, 지금의 본문은 잠시 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자,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번호, 내역번호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내역번호를 위로 올려볼게요. 수량을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순서를. 자, 그런데 여기 자동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순서. 자, 주문번호, 내역번호, 제품코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문번호, 내역번호, 제품코드, 정가, 수량.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된 폼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형태의 폼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됩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작성된 형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사각형, 선, 도형들을 삽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서 자, 이런 선들을 넣어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들을 넣어서 자, 선의 형식을 뭐 스타일을 실선으로 뭐 이렇게 또 넣어줄 수도 있겠고 다른 거 있나요? 또 뭐 파선, 점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개가. 자, 실선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실선으로 넣고 여기에 뭐 사각형 같은 것도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폼 보기를 보면 사각형 그리고 선도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닫기 단추 여기 있습니다. 단추. 자, 얘는 우선 지워보고 단추를 이용해서 자, 폼 작업에 닫기 매크로로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닫기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누르고 얘를 누르면 닫아지는 거예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닫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답은 2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자, 5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폼이나 보고서에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페이지 번호,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 식을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자, 여기 보고서네요. 보고서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목록 상자. 뭐 바운드, 언바운드. 자, 한번 여기 보고서로 한번 가볼게요. 보고서로. 자, 여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고서가 마땅한 게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로. 자, 이렇게 제품 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품 코드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경. 목록 상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지죠. 목록 상자로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바운드, 언바운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가면은 자, 현재 컨트롤 원본이 제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제품 코드를 지웠더니 여기에가 언바운드라고 나오네요. 다시 넣고 싶어요. 자, 다시 넣으면 자, 제품 코드 이런 걸 우리는 바운드 컨트롤 원본이 설정된 거를 바운드, 컨트롤 원본이 설정 안 된 거를 언바운드라고 하는 거죠. 즉 목록 상자에 대해서 언바운드, 바운드가 가능합니다. 자, 로고, 폼이나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폼. 자, 여기다가 자, 이것도 뭐 여기서도 그 로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한방합격 로고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 아니요 필드, 토글 단추 이런 거인데 자, 원래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57번 문제예요. 57번 문제 여기 있죠. 이 폼에다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성별 보면은 사원 테이블에 자, 사원 테이블에 성별을 보면 예, 아니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자, 이 경우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 언체크
성별 예 아니오 필드는 모두 체크 언체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글 단추란 한번 누르면 선택되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런 것들 스위치 같은 것들 즉 예 아니오 경우에는 토글 단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크 언체크 체크는 마이너스 1 값으로 언체크는 0으로 이렇게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신유형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47번 예 아니오는 토글 단추가 아니라 체크 언체크 형태로 삽입이 된다는 거. 자, 58번 문제.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0에서 100 사이만 입력해라. 자, 0에서 100 사이에 숫자만 입력되도록 구간을 정하는 거. 아까 우리가 앞서 풀어봤었죠. 성적이 0보다 아까 몇 번에서 풀어봤었죠? 자, 여기 있었죠. 여기. 유효성 검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성적이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또는 between 0, 100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값이란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거. 필수는 입력을 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분할 표시 폼을 이용하여 동일 테이블에 대한 전체 목록과 각 레코드에 대한 단일 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가서. 자, 여기도 59번 문제네. 59번 문제. 자, 59번 문제를 디자인 보기 속성을 이용해서 자, 현재의 경우에는 연속 폼의 형태죠. 레코드가 쭉 나와 있는 연속 폼의 형태입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기본 보기를 분할 표시 폼으로 가보겠습니다. 분할 표시 폼으로. 그리고 나서 폼 보기를 했더니 위에는 다 보이네요. 전체가. 그리고 아래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죠. 방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전체가 보이고 아래는 하나씩 단일 폼 형태로 보여주는 게 분할 표시 폼입니다. 자, 전체 목록을 위에 보여주고 각 레코드에 대한 단일 폼을 아래에서 함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 자,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필드 목록 창을 이용하여 원본을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쿼리에 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 자, 레이아웃 상태로 다시 한번 얘는 닫게 하고 다시 원래대로 연속 폼의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고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돼요. 키보드를 눌러도. 자, 하나씩 안 되죠. 데이터 입력도 안 돼요. 하나씩. 자, 대신 뭐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또는 로고를 삽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로고를 삽입할 수 있어요. 제목, 날짜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상태에서?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또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 기존 필드 추가가 있습니다. 기존 필드 목록. 그래서 기존 필드 추가, 자, 서식에 아까 로고라든가 제목, 날짜 등을 제한적으로 입력할 수 있고 또 기존 필드 추가를 이용해서 목록 상자가 나오면 해당 필드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의 입력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 등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폼과 하이 폼은 아까 1대 다의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필드를 추가할 수 있고 폼 보기에서 자, 로고, 날짜, 시간, 제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필드 목록 어디에서 가능했었죠? 폼 보기가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에서 가능하다. 자, 레이아웃 보기는 필드 목록을 이용하여 필드를 추가하거나 컨트롤 크게 위치 변경, 삭제, 컨트롤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내용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데이터의 입력, 삭제, 수정 등의 데이터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적으로 로고, 제목, 날짜 등의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는 폼 보기가 아니라 레이아웃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컨트롤 그룹에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레이아웃 보기 상태이며 폼 보기에서는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자, 폼 보기 한번 봐볼게요. 폼 보기. 자, 여기서는 정의종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 안 들으면 자, 내용을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삭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또는 얘 이응경을 뭐 정익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 자, 폼 보기에서는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내용 수정보다는 전체적인 틀의 변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드 목록을 추가하고 또 제한적인
뭐 로고라든가 제목, 날짜, 시간 등 제한적인 컨트롤만 사용이 가능하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60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016년 드디어 라스트 파이널 문제입니다. 자, 보고서에서 텍스트 작성 컨트롤에 대한 속성으로 옳지 않은 거. 상태 표시줄 텍스트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고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 여기다가 주문번호 속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문번호 속성 여기 모두 쭉 내리면 있어요. 이 밑에 쭉 내리면. 근데 너무 많으니까 자, 기타로 가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 텍스트 여기다가 주문번호를 클릭하세요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고서 보기를 클릭을 하면 자, 보고서 보기 이거죠. 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문번호를 클릭하세요. 주문번호를 클릭하세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자, 이런 데는 안 나오죠. 이런 데는. 자, 근데 여기는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안 찍어지죠? 여기는 찍어지죠. 이렇게. 다 찍어지는데 여기는 왜 안 찍어지죠?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상태 표시줄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넘버 속성에서 문자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보다는 자, 문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합니다. 문자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한 문자는 뭐 통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컨트롤 필드명이나 컨트롤명은 큰 따옴표가 아니라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 이렇게. 필드명이나 컨트롤명은 대괄호로, 문자는 쌍따옴표로 사용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사용 가능. 아까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다라고 아까 포커스 이동이 안 됐었죠. 자, 다른 데는 포커스가 이동이 되는데 얘만 안 돼요. 왜? 여기서 사용 가능을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용 가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자, 제품 코드에 대한 데이터. 자, 모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헷갈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여기 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 가능을 예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다시 사용 가능을 예로. 그랬더니 다시 이제 커서가 찍혀지죠. 이렇게. 커서가 찍혀집니다. 자, 커서가 깜빡깜빡 찍혀지죠. 그런데 사용 가능을 자, 아니오로 사용 안 하겠다. 그랬더니 자, 여기에 커서가 안 찍히는 겁니다. 즉 사용 가능을 이용해서 커서를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A130, 130 이어지죠. 이렇게 중복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은 자, 주문번호에 대해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져버립니다. 똑같은 내용을 안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자, 아까 우리가 뭐 사용 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보고서 보기에서만. 그런데 이 중복 내용 숨기기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필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구분을 하지만 실제 실기 시험에서는 only 인쇄 미리 보기만 합니다. only.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결과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만 한다는 거. 필기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 보기가 뭔지 레이아웃 보기가 뭔지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 내용 숨기기도 설정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큰 따옴표, 문자는 큰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은 대괄호로 설정한다. 뭐 이렇게 참고 정리로 1, 3번은 보고서 보기에서만, 아까 4번 중복 내용 숨기기는 인쇄 미리 보기 이런 데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참고로 한번 정리해 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대망의 모든 기출문제를 풀고, 대망의 기출문제? 대망은 2017년 아닌가요? 자, 아무튼 2016년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대망의 2017년이 오기 전에 이미 2017년에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나요? 아무튼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한방 합격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